화요일 아침을 아마 명쾌하게 지금 시작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저께 이제 진상들하고도 저녁 식사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 잘해보자, 새 학기니까 뭐 해보자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와 똑같은 그 새끼들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쉽게 잘 안 변해요. 만약에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면 모래나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기질이 바깥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그런 기질을 숨겨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발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밑바닥까지 다 파봤는데 얘는 아니다라고 하면 빠르게 포기하시고 노후 대비에 집중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담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이 지금 끝나면서 겨울방학 특강도 대부분 다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학기 시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겨울방학 때 보면 물리학이나 화학, 고등학교 2학년 과탐 과목을 했는데 분명히 시즌 초반에 저희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기껏해야 10주에서 9주 정도 나온다. 그러면 3시간씩 주당 배열을 해도 30시간 정도가 한계인데 이 안에서 내용을 다 나가긴 상당히 힘들다.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 단 한 과목만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34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다 문제 설명까지 넣어야 되니까 사실상은 그 9주나 10주 사이에 내용을 다 나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못 나가고 한 70% 내용까지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입회 사인을 받고 이제 9주가 지나 10주가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 뭐 있다 안내를 드리면 그러면 뒤에 거 못한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분명히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은 이제 못 들었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거기다 대고 저희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정말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백날 설명을 해봤자 어머니 화만 돋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화만 돋구고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이 당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다시 하냐. 이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뒷부분 더 해야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어떤 식의 선택지를 갖고 있냐면 자체 교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거죠. 시중교재 일부를 편집을 해서 잘라내서 그 내용만 편집해서 또 문제도 최대한 줄여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할 분량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야지 테스트 시간도 좀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 주말에 아빠가 쉬는 날 엄마가 우리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도 갔다 오고 나랑 좀 이따 쇼핑도 가야 되고 저녁 때는 마트 가서 장도 봐와야 돼. 이런 걸 요구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 함축된 시간 안에 많은 거를 쑤셔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때도 아빠가 거의 슈퍼맨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이 학생이 거의 슈퍼보이여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어저께랑 상태가 똑같은 그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키려고 그러면 막 이러고 있고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엄마는 또 모니터링 하잖아요. 오늘 어땠니? 오늘 들을만 했니? 그러면 애가 그냥 그랬어. 그러면 아니 일로 와봐. 오늘 어땠어? 오늘 뭐 배웠어? 뭐 얘기해봐. 막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빡치니까 그러죠. 하나도 이해 안 가. 그만 좀 해. 막 이래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혼자 막 뇌피셜을 써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애가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 내 노후 자금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에 전화해서 우리 애가 하나도 이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요. 모든 공부가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앞부분부터 힘줘가지고 쫙 이렇게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꼼꼼하게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하는 애들. 이게 공부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용의 머리까지도 못 그리고요. 용의 콧구멍까지 그리다가 지렁이로 막 바뀌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꼬리도 없어요. 그냥 올챙이 수준이야. 용의 콧구멍을 갖고 있는 올챙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애들 퍼포먼스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애들의 그 끈기라는 거를 그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거기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에너지를 막 소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가니까 되게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아이가 제일 빠른 선택지를 채택을 합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나타난 거대한 산불 정도거든요. 100m, 200m 앞에 나타난 산불 정도라서 나는 아직까진 타 죽진 않는데 발등이 더 뜨겁거든. 엄마 나 그냥 내신에 집중하고 선행은 나중에 할게. 이걸로 뒤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을 관두고 싶으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그 핑계거리가 어떠한 요만큼의 실마리라도 있으면 이렇게 증폭돼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소용이 없다는 둥,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둥. 그리고 어머니 반응이 또 아주 퍼포먼스 있게 버라이어티,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막 이래버리면 이때다 싶어서 냉큼 잡습니다, 애들은. 예, 그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아이들이 이거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반복을 하다가 3번째에서 힘을 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요. 학기 초반에 아예 시작을 해요. 내용을 가볍게. 가볍다는 정도가 애들이 눈으로 설렁설렁 보는 정도는 아니고 계속 진도를 따라가면서 진도를 완료하게끔 우선 한번 합니다. 그리고 2번째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제 암기하고 마지막 파이널에 주요 내용하고 이런 거를 연습을 하면 3번 정도 바짝 마지막에 힘을 주면 완성이 돼요, 공부가. 원래 공부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암기 상태와 문제 유형을 다각적으로 많이 접해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 화학원, 지금은 이제 물리학하고 화학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 과목들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애초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과목을 억지로 막 밀어넣으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애들이 벌써 포기를 되게 빠르게 해버리니까 이때는 교과 분량을 좀 줄여야 되는 자체 교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학원에서도 쓰고 있는 방식이 이제 자체 교재를 어머니들의 요구나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다운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학 기본반, 물리학 심화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차피 반복할 건데 굳이 심화까지 할 필요가 없이 평균만 계속 반복을 해도 되거든요. 제가 설렁설렁 보라는 건 아예 낮은 수준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수준으로 2번 이상 보고 마지막 파이널에 힘을 줘서 스퍼트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보통은 마지막 스퍼트만 하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전, 하루 전에 엄마 나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졸고 있어. 졸면서 막 야 이제 그만 자고 그냥 이럴 거면 그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울면서 아니야 난 지금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자체 교재다. 근데 원래 자체 교재가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댓글을 읽어가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댓글은 더 뉴튼 에듀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붙은 댓글이에요. 뿌아맘님께서 여기다가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저 학원에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등과학이야 물화 선행시 자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물리나 화학 고등학교 2학년 기출 문제 말고 개념 나갈 때 왜 몇몇 학원에서는 자체 교재를 사용할까요? 하이탑도 개정판 나오면서 거듭된 오류로 재인쇄하고 홈피에 오류 부분 올려주는데 자체 교재라고 오류가 없지 않을 텐데 발행할 때 최소 몇 건은 돼야 인쇄가 될 텐데 그럼 오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럼에도 왜 과학학원에서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당황하냐면 과학학원에서만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원에서 자체 교재를 좀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에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느냐? 만약에 그 선생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뭐 인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통합과학 인강을 준비를 하고 그때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PDF로 자체 교재를 편집을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왜 그러느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에도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영상을 내리거나 아니면 교재 판매를 중단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퀄리티는 검수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생님 설명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거기에 적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메이저 강사거나 아니면 조금 인지도가 있는 강사일 경우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자체 교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학부모님들의 조금 아주 요만큼 과한 요구와 한정된 시간과 강사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점과 애들의 상태들을 고려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면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꾼이 돼버려요. 학부모님들의 기억력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 못 끝낸다 그랬는데 못 끝낸 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아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주면 선생님 또 그걸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수학처럼 또 주당 막 5일 4일씩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보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교재를 편집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로 진도상의 문제 때문에 자체 교재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텀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실제로 한번 열어보시면 카피 교재입니다. 카피 교재를 하는데 적절하게 이제 저작권에 안 걸리게끔 또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파트들을 카피를 해서 쓰고 있는 거고 진도상 단원들이 좀 잘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막 심오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컴플레인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오류가 없나요? 라고 하는데 시중교재입니다. 시중교재. 그리고 하이탑도 개정판 나오면서 거듭된 오류로 재인쇄하고 홈피 오류 부분 올려주시는데 라고 하는데, 하이탑 자체가요 잡다예요. 오류가 원래 많은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들 인식에만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뭐랑 비슷한 인식이냐면, 어머니들 소금하고 여기에 쇠고기 다시다가 있어요. 자, 어떤 요리에다가 소금 10을 넣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금은 한 1만 넣고 쇠고기 다시다를 3을 넣었어요. 근데 동일한 짠맛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쇠고기 다시다를 넣은 쪽이 더 나쁜 음식이겠죠? 맞죠? MSG잖아. 맞죠? 아닙니다. 소금의 독성이 10이라고 하면 MSG는 자연에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똑같이 만들 수 있는 화학식을 알아내서. 이미 100여 년 전에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거 차이가 없어요. 염화나트륨도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금도. 근데 소금의 독성이 10이면 MSG의 독성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MSG를 먹는 게 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맛이 더럽게 없어져요, 소금만 넣으면. 그래서 애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 그렇게 맛 없는데 맨날 맛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왜 엄마가 해주고 맛이 없어? 그러니까 MSG를 안 넣어요. 몸에 안 좋다고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는 항상 위로의 말을 해요. 너네 그거 알지? 엄마가 몸에 좋은 건 거기 다 넣었어. 몸에 좋은 건 입에 써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혹시나 긁히시지 마시고요. 어머님들 요리 잘하시는 거 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들 요리, 맛있는 요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오류 수정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학원 강사들도 계속해요. 수업을 하면서. 거기다 문제를 또 추가로 하고 하는데, 이게 또 보여주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체 교재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런 것들도 어머니들이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체 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메이저 강사로 갈수록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진도와 사실상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를 좀 편집하고 진도를 좀 편집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요, 이게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시중교재가 최고입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시중교재 사용하고 다 못 나가요. 저희가 방학 특강 동안 전기 파트 정도까지만 나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력까지 나가고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또 100% 다 나가는데, 또 이럴 때 또 물어보세요. 시험 때 빠지는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상 수업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걸 건너뛰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것까지 커버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춰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체 교재를 사용한다는 건 어쨌든 간 학부모님들의 니즈에 맞춰보려고 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면 됩니다.